관계는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알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 가까움이 설렘을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가벼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 지점은 언제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이자 숨 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사라지면 관계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은 간섭이 되고 배려는 통제가 되며 애정은 압박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까움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는 서로의 감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의 기분이 곧 나의 기분이 되고 상대의 선택이 곧 나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독립성을 잃습니다. 가까움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면 왜 많은 관계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식어버릴까요? 대부분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좁아진 거리에서 생긴 피로 때문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바꾸려 하고 존중하기보다 기대하게 되면서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서로의 하루를 모두 공유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잠시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안정감은 거리에서 나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적절한 거리가 있으면 감정의 파도가 완만해집니다. 관계는 극단이 아니라 균형 위에서 유지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나 우정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인연은 요구보다 조절에 능합니다. 다가가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은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는 애정의 크기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너무 붙잡지도 너무 놓지도 않는 상태. 그 사이에서 관계는 가장 편안해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숨 쉴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가까워 서로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관계는 결국 거리 조절입니다. 그 첫 시작은 가까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는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소리 없이 거리가 벌어집니다. 어제까지 자연스럽던 대화가 어느 날부터 짧아지고 자주 나누던 연락이 점점 드물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마음의 간격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멀어짐의 첫 신호는 관심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하루가 궁금했지만 이제는 묻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답장이 늦어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고 만남이 미뤄져도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감정이 사라졌다는 의미라기보다 거리가 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기대의 감소입니다. 관계가 가까울 때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반복된 실망이나 피로가 쌓이면 기대는 점점 낮아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처도 줄어들지만 동시에 연결의 밀도도 약해집니다. 이는 방어이면서 동시에 후퇴입니다. 세 번째는 말의 온도 변화입니다. 농담이 줄어들고 공감이 얕아집니다. 대화는 기능적으로 변하고 감정의 교류는 최소화됩니다. 이는 싸움이 아니라 거리 확보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넓힙니다. 문제는 이 거리가 의도적이지 않을 때입니다.
한쪽은 가까워졌다고 느끼는데 다른 한쪽은 이미 물러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오해는 깊어집니다. 관계가 흔들리는 이유는 생각 차이보다 거리 차이일 때가 많습니다. 멀어짐은 반드시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좁아진 간격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모른 채 방치하면 거리는 습관이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무조건 다가가려 하기보다 지금의 간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가 왜 물러섰는지, 내가 왜 멀어졌는지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줄이기 전에 왜 벌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멀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조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단절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선택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다면 최근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거리입니까? 관계는 가까워질 때보다 멀어질 때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경계를 낮춥니다. 말이 편해지고 행동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가까움은 친밀함입니까? 아니면 침범입니까? 친밀함은 신뢰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침범은 다릅니다. 상대의 선택을 대신 판단하고 감정을 대신 규정하려 할 때 경계는 흐려집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이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통제가 섞이면 부담이 됩니다. 친밀함은 이해를 전제로 하지만 침범은 확신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더 잘 안다고 믿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깊은 관계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남겨두는 여백이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합니다. 각자의 생각, 각자의 속도, 각자의 선택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가까움은 편안해집니다. 침범은 의도와 다르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질문은 늘어나고 관심이 깊어질수록 간섭은 잦아집니다. 하지만 상대의 숨을 막히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거리가 지나치게 좁혀진 상태입니다. 건강한 친밀함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받아들이고 조정하려 합니다. 관계는 설득이 아니라 조율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책임입니다. 친밀함은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집니다. 침범은 상대의 삶까지 떠안으려 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불균형해집니다. 오래가는 관계를 보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조언하지만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함께 걷지만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관계를 지키는 힘은 말의 양이 아니라 경계의 존중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까? 친밀함과 침범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관계의 거리는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관계는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조절하는 감각입니다. 많은 관계가 시작되지만 끝까지 남는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속도로 가까워졌는데 왜 어떤 인연은 오래 가고 어떤 인연은 서서히 멀어질까요? 오래가는 관계를 자세히 보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리의 리듬이 안정적입니다. 가까워질 때는 무리하지 않고 멀어질 때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리듬이 자연스럽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조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확신을 원합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인연은 확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확인 대신 신뢰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유연함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고 관심사가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오래가는 관계는 이 변화를 인정합니다. 예전처럼 붙어 있지 않아도 관계가 식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갈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관계는 갈등을 통해 거리를 조정합니다. 싸움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것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잠시 물러섰다가 다시 적절한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오래가는 관계에는 과도한 기대가 적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러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려는 태도는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가벼움은 오래갑니다. 관계는 애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애정이 아무리 깊어도 거리 조절이 서툴면 피로가 쌓입니다. 반대로 애정 표현이 크지 않아도 균형이 잘 맞으면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인연은 서로를 붙잡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다가가고 필요할 때 기다립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에는 숨 쉴 공간이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가 독립적입니다. 이 균형이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열정적인 관계가 오래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래 남는 인연은 차분합니다. 극단이 아니라 균형에 머뭅니다. 지금 떠오르는 오래된 인연이 있다면 그 관계에는 어떤 리듬이 있습니까? 자주 만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잠시 멀어져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은 특별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적절한 거리에서 나옵니다. 관계는 결국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다 얼마나 균형을 유지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러나 많은 갈등은 생각의 차이보다 거리의 왜곡에서 시작됩니다.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기대가 커집니다. 이해해 줄 것이라 믿고 당연히 공감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실망은 배가 됩니다. 기대는 거리를 좁히는 힘이지만 지나치면 관계를 압박합니다. 반대로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지면 사소한 오해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일이 상처로 남습니다. 대화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해석이 늘어납니다. 해석은 종종 오해를 낳습니다. 갈등의 본질은 누가 더 옳은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간격이 적절한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하루를 모두 공유하던 관계에서 갑자기 한쪽이 개인 시간을 늘리면
다른 쪽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설명 없이 이루어지면 불안은 갈등으로 번집니다. 또한 과도한 의존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기대면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상대의 기분이 곧 자신의 안정과 연결되면 관계는 긴장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감정을 먼저 다루기보다 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멀어져 있습니까? 때로는 한 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거리를 약간만 조정해도 감정의 강도는 낮아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가 반복되는 관계는 이미 거리가 지나치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심과 설명이 부족할 때 관계는 쉽게 식습니다. 갈등은 실패가 아닙니다. 거리를 재조정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비난으로 받아들이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오래가는 인연은 갈등을 통해 균형을 찾습니다. 싸움이 끝이 아니라 조율의 과정이 됩니다. 관계는 늘 같은 거리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함께 인식하는 일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문제는 정말 생각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거리의 문제입니까? 관계는 다툼의 강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정 능력의 부재로 무너집니다. 갈등은 결국 거리 조절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편해집니다. 말이 줄어들고 설명이 생략됩니다. 예전에는 조심하던 표현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됩니다. 그 편안함은 관계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까움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절제가 사라질 때 관계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담이 조금 거칠어지고 감정 표현이 즉각적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 역시 감정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편안함이 무례함으로 바뀌는 순간 거리는 왜곡됩니다. 절제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관계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모든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함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고 조금 완화해서 말하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의 파도는 더 큽니다. 기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더욱 필요합니다. 순간의 분노를 모두 드러내는 대신 시간을 두고 말하는 태도, 즉각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는 선택이 관계를 지킵니다. 절제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입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표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조절이 가능할 때 거리는 안정됩니다. 또한 가까울수록 상대의 단점을 더 잘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단점을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부분까지 바꾸려 할 때 관계는 긴장합니다. 절제는 바꾸려는 충동을 낮추는 힘이기도 합니다. 오래가는 관계를 보면 서로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지만 강요는 없습니다. 말을 하지만 넘지 않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관계는 빠르게 소비됩니다. 감정은 즉각적이고 강렬하지만 회복은 더딥니다. 반면 절제가 있는 관계는 속도는 느리지만 오래 갑니다.
관계는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균형의 유지로 지속됩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자유가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절제하고 있습니까? 편하다는 이유로 선을 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까움은 자연스럽지만 유지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절제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만듭니다. 관계는 결국 거리 조절입니다. 그리고 그 조절의 핵심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확신을 원합니다. 내 사람이라는 표현은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종종 소유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관계는 함께하는 것이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놓치는 순간 거리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불안에서 나옵니다. 잃을까 두려워 더 붙잡고 확신이 부족해 더 많은 확인을 요구합니다. 상대의 시간과 관심을 우선순위로 두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우선순위의 경쟁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져도 그 세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 일, 취미, 혼자 있는 시간, 이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붙잡을수록 사람은 숨을 고릅니다. 자유가 줄어들면 관계는 안정이 아니라 긴장이 됩니다. 상대를 향한 애정이 감시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넓히려 합니다. 소유는 통제를 동반합니다. 왜 나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는지, 왜 나보다 그 일을 선택했는지, 이 질문들이 반복되면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건강한 동행은 다릅니다. 함께하지만 선택을 존중합니다. 기다릴 줄 알고 상대의 속도를 인정합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하려는 관계는 기대가 과도합니다. 항상 이해해 주기를,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한 역할을 항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은 크게 다가옵니다. 오래가는 관계를 보면 자유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전부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삶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이 여백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거리의 균형이 돌아옵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충동이 줄어들고 신뢰가 자리를 잡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허락받은 사람은 굳이 떠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지금의 관계에서 나는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붙잡고 있습니까? 관계는 결국 거리 조절입니다. 소유는 그 거리를 무너뜨립니다. 존중은 그 거리를 안정시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항상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거리가 지나치게 좁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곁에 없을 때 허전함이 아니라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의존에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면 관계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만났을 때
더 안정된 상태로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각자의 삶이 단단할수록 동행도 건강해집니다. 항상 함께 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균형이 약합니다. 잠시 떨어져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는 밀착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가까워지는 시간과 각자의 시간을 오가는 리듬. 이 리듬이 자연스러울 때 인연은 오래 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관계는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신뢰는 거리를 불안이 아니라 안정으로 바꿉니다. 관계는 결국 얼마나 자주 함께 하느냐보다 얼마나 균형 있게 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서둘러 복구하려 합니다. 연락을 늘리고 감정을 설명하고 예전처럼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급하게 당긴다고 곧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멀어졌는지, 어디에서 균형이 깨졌는지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까워지기 전에 왜 멀어졌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 방법입니다. 과도한 설명보다 차분한 태도가 거리를 줄입니다. 설득하기보다 듣는 자세가 다시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관계는 밀어붙이는 힘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간격을 다시 찾을 때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다시 가까워지는 방법은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일입니다. 관계는 가까움과 독립 사이에서 유지됩니다. 너무 붙으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그 사이의 균형이 오래가는 인연을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은 항상 같은 속도로 걷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더 다가가고 어느 날은 조금 물러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움직임을 함께 조율할 수 있는지입니다. 균형은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필요할 때는 관심을 보태고 필요할 때는 여백을 남깁니다. 이 조절이 자연스러울 때 관계는 안정됩니다. 오래 남는 인연은 극단에 있지 않습니다. 열정에만 기대지 않고 냉담함으로 식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관계는 결국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다 얼마나 균형을 지켰는가의 문제입니다. 가까워질 때는 절제가 필요하고 멀어질 때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매번 거리를 선택합니다. 관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조절이 쌓일 때 인연은 조용히 오래갑니다. 관계는 붙잡는 힘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지킬 때 오래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과의 간격은 어떻습니까? 너무 가까워 숨이 막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멀어 마음이 닿지 않지는 않습니까?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 균형을 지켜낼 때 인연은 조용히 오래 남습니다.